자, 이어서 50쪽에 15강 척수와 반사. 척수와 반사. 물론 여기서 이제 반사는 척수 반사도 배우고, 저는 아까 이미 다 언급을 했죠. 이제 간단히 그냥 다루는데 우선 척수 반사에 중점을 둘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계통에서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반사 등의 중추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척수 반사의 경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볼게요. 이렇게 지금 척수가 있을 때 대략 그릴게요.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만, 바깥쪽을 아까 피질, 안쪽을 수질, 우리 책에는 피질 겉질, 수질을 속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피질의 색깔은 지금 척수입니다. 척수. 대뇌와 반대라고 했어요. 척수는 피질이 백색질 또는 백질, 그러니까 신경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수질이 회색질 또는 회백질이라고 하죠. 회색질.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경세포체가 있는 수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린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위쪽이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이 뒤쪽이고 아래쪽이 앞쪽. 자, 감각신경이 이렇게 모여 들어갑니다.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고요.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 그래도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한테는 왼쪽이지만 저한테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 그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부분,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부분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뒤후 뿌리 근자를 써서 후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운동명령을 어디서 내리느냐? 언급한 것처럼 척수의 수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그 운동신경이 모여 나가겠죠. 그 운동신경이 모여 나가는 이 부분을 앞전자를 써서 뿌리 근자를 써서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뒤로 들어가고, 척수에서 감각신경은 뒤로 들어가고 운동신경은 앞으로 나온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척수 반사의 경로를 볼 텐데요. 척수 반사의 경로. 그 척수 반사의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활 모양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척수 반사궁이라고 합니다. 척수 반사궁. 활궁자를 써서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그 감각신경을 통해서 흥분이 옮겨져 가는데, 우선 운동명령을 어디서 내리냐면 척수의 수질에서 내리니까 척수의 수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후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수의 수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린다. 수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은 오해할 수 있어. 감각신경 후근에서 끝난다가 아니라 이 후근을 관통해서, 후근을 지나서 척수로 들어간다. 수질까지. 척수의 수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면 전근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다가 운동신경을 써 놓는다고 해서 운동신경이 전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척수의 수질에서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척수의 수질에 운동신경의 수상돌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나가고, 운동신경은 반응기,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서 반응을 나타내게 하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감각신경이 뒤로 들어가서 운동신경이 앞으로 나온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쪽에 아까 얘기했던 의시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는 거고, 그리고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죠. 물론 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해서 비적합적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사 구조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기죠. 52쪽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흥분의 전달 경로가 A, B, C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볼게요. A는 감각신경이겠죠.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A에 달려있죠. A라고 써져 있는 그 오른쪽 부분에 글씨 B 바로 위에 작은 동그라미로 신경세포체가 있죠. 그걸 보아서 A가 감각신경이라는 것을, 감각뉴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A, B, C로 간다는 얘기는 척수반사라는 얘기죠. 척수반사. 자, 그래서 척수반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1번. 자신에게 패스되어 온 공을 보고 재빨리 원하는 곳으로 발로 찼다. 보고 그럼 그 시각령이 어디 있냐면 아까 대뇌의 후두엽에 있죠. 그건 대뇌가 관여하죠. 원하는 곳으로 발로 찼다.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자, 2번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빨리 손을 뗐다. 이거 척수반사죠. 자, 그런데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만약에 왼쪽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 왼쪽 손으로. 그럼 요 왼쪽 신경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이 운동 명령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신호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뇌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뇌로 가서 교차해서 오른쪽 뇌의 감각령에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죠. 이해되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답 2번이고 3번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을 때 동공이 커졌다. 이건 동공반사죠. 그럼 어두운 곳으로 가면 빛의 세가 약해지니까 동공이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공반사, 중뇌가 중추가 되겠죠. 자, 참고로 동공이 커지는 것은 자, 눈을 앞에서 볼 때의 모습인데 대략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동공이고 그 바깥쪽 동그라미는 동공을 덮고 있는 홍채라는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그래서 홍채는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세요. 이렇게 동그란 근육을 둥글 환자를 써서 모양 상처를 써서 환상근이라고 하고 이렇게 방사상의 근육이 있는데 이 방사상의 근육을 종주근이라고 하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종주근. 자, 그럼 밝은 곳에 있을 때 이건 참고만 해요. 밝은 곳에 있을 때 빛이 세니까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아까 뇌와 관련해서 뇌줄기, 뇌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손전등을 켜서 눈에다가 비추죠. 눈을 까고. 그럼 이때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근데 작아지지 않으면 뇌관이 손상을 입은 거죠. 자, 그러면 요 바깥쪽, 홍채 바깥쪽 요 녀석은 일정하다. 그러면 밝은 곳에서 동공을 작게 해야 되니까 그럼 홍채의 면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홍채의 면적이 커지려면 이 종주근이 늘어나야 되죠. 종주근은 늘어나고 보는 것처럼 환상근은 줄어들고 그래서 밝은 곳에서 종주근 이완 그리고 환상근은 수축 나중에 심한 내용인데 이 정도는 중딩 때 정도도 배웠으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4번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를 보고 그럼 이때 뇌가 관여하겠죠. 그럼 이때 더 구체적으로 아까 뇌신경, 척수신경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때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를 볼 때 뇌신경이 관여할까 척수신경이 관여할까? 눈으로 신호가 들어갔는데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뇌로 오면 늦죠. 그러니까 바로 뇌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뇌신경. 얼굴을 찡그렸다. 역시 뇌신경 관여하겠죠.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바퀴를 날렸다. 그럼 바퀴를 날릴 때는
척수신경이 관여하겠죠. 아, 날릴 뻔했다. 척수, 그죠? 자, 넘깁니다. 자, 가기 전에, 그럼 아까 그 52쪽에서 C가 운동신경이죠. 그럼 그 C는 우리 아직 자율신경 안 배웠지만 교감신경일까 아니면 부교감신경일까? 제가 답을 되게 크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감신경일까 부교감신경일까? 잘 모르겠죠? 아니란 얘기야. 체성신경. 아까 골격근의 신호를 보내는 건 뭐라 그랬어? 체성신경. 그러니까 무릎 반사 일어날 때 아니면 냄비 뜨거운 거 맞았다 얼른 놓을 때 앞정 밟아서 발을 얼른 들어 올릴 때 그 골격근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절대 자율신경이 아니라 무슨 신경? 체성신경이다. 넘깁니다.